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다 못쓴다. 우리나라의 한군 관계자가 340만 발이나 비축된 100mm 포탄을 두고 내린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미군이 2차 세계대전부터 주력 화포로서 에어백의 계열 100mm 견인 곡사포 일명동꼴을 인계받아 국군 주력 확보로 써왔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를 통틀어 100mm 곡사포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입니다. 미군이 쓰던 것을 인계받은 것과 면허 생산을 하면서 우리 육군에는 2000분의 100mm 견인 곡사포를 가지게 됐고, 보유 중인 것 중에는 2차 대전과 6점 이후에 사용하던 장비도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라 100mm 포탄을 비축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155mm 곡사포가 개발되면서 105mm 견인 곡사포의 화력이나 사거리에서 나오는 메리트가 사라져도 되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T-55 자주포와 K-코 자주포가 개발되면서 운용하기 힘든 견인포는 더 이상 주력 화포로서의 입지를 잃었습니다. 이에 실사격 훈련됨으로써 고위과도 100mm 재고탄이 남아돌게 되는데요. 만약 안 쓰고 재고탄을 폐기 처리할 시에는 처리 비용만 6,800억 원이 듭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340만 발이나 되는 포탄도 갈 길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이에 삼성테크윈에서 우리나라 방사청에 100mm 견인 곡사포를 보급형 자주포로 개조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제안은 꽤나 상세했는데요. 개발비도 아낄 겸 기존의 상태가 좋은 100mm 견인 곡사포를 골라 K710의 5톤 트럭이 없다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100mm 견인 곡사포가 행사여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것과 340만 발이나 되는 100mm 포탄을 다시 쓸 수 있기에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삼성테크윈에서는 보급형 자주포를 만드는데 실패하고 실수로 명품 자주포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기존의 105mm 견인 곡사포의 단점을 거의 없어졌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든 것을 수동으로 조절했던 과거와 달리 K105의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채택해 운용하는 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우선 필요 최소 인원의 감소를 들 수 있는데요. 기존 100mm 견인 곡사포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10명의 인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 한 발을 쏘기 위해 엄청 많은 사전 작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포병으로 견인포나 박격포를 운용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우선 운전병들이 포를 끌고 와 정위치시키고 포다리를 고정시키려면 땅을 파야 합니다. 겨울철이면 공랭이가 콩콩 치는 언 땅을 파는데 교대로 쉴 새 없이 한참을 땀 흘려야 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구형 100mm를 방열하고 초탄을 발사하는데 10명이서 4분 30초가 걸렸습니다. 반면 K105은 5명이 56을 소요했을 뿐입니다. 트럭을 이동해 주차하고 유압식 지지대로 차량을 고정시키면 발사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여기에 최신식 사격 통제장치와 시스템을 통합해버림으로써 후방에 할 때 더 이상 레버를 돌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포신을 조준하는 것도 조이스틱 같은 것을 이용해 자동으로 포신이 방향을 잡고 고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한 모든 것들이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견인포의 초탄 발사 시간의 4분의 1도 안 되니 서두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륜형 자주포를 가장 먼저 시작해 선구 역할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모비에이티도 1분 30초가 걸립니다. 포격이 이루어지고 진지를 이탈할 때는 더 빠른데요. 지지대만 울리고 출발하면 되기에 진지 이탈에 필요한 시간은 단 30초라는 경이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계 사수도차에 탑재되어 있는 대역 중기관총을 이용해 경계를 서게 되기 때문에 올라타면 한 번도 안 내리고 작전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땅을 파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 포병들에게는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전개와 방영 초반 발사 시간이 짧다면 동일한 화포 동일한 수량이라도 몇 대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어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개발소 양산이 시작되고 폐위되고 제22차 도입만으로도 대거 밀리미터 견인 고급 수병들을 5,000명이나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의 병사들의 월급이
너무 적기는 하다. 5,000명이 들어갈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또한 무한궤도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차륜경을 채택해 개발비와 생산 단가를 엄청나게 줄여 대당 가격이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K105의 도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K105에 있는 보병용 사주미 박격포를 대체하는데 켈고 같은 155mm 자주포는 4단급 작전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여단급에서 단독 작전을 벌일 때는 마음 K9 자주포를 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단장 신발군에 K105에 보급됐는데요. 이에 여단장들의 마음을 한시름 놓게 했으며 마음대로 후방 포격 지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도태되는 100mm 포를 예술의 경지로 재탄생시킨 반면 일본도 코미디를 방불케 하는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해 그 모습을 방위장비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우선 일본은 육상자위대가 이전에 제조한 99식 자주포가 간과와 운영비가 너무 비싸 109만 155mm 차륜용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로 일본은 구식 자주포 체계에서 합리적인 육군 구조를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자동차 제작에서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일본은 대당 단가를 줄이기 위해 차체를 일본산 석체를 쓰라고 공고를 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자동차 기술로는 제대로 된 차체를 못 만들어 기준치 미달과 개발 지연으로의 MA에서의 싱글 캡처체를 가져다 쓰게 됐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것이 군용이 아니라 민간용 차를 그대로 수입해왔다고 느껴질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석인데요. 일본의 차들은 운전석의 오른편에 있는 것에 반해 사진에서는 왼쪽에 운전석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차량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때문에 19식 자주포의 제작 단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일제 밖에 대당 7억인 하나로 70억 원을 자랑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계획도 자주포가 40억 원인 것을 안하면 약 2배 정도 비싼데요. 비싸도 너무 비싸. 중간에 무한궤도식으로 자세를 바뀌었나 싶어 개발된 19식 자주포의 사진을 살펴봤지만 정확히 철이 장착되었습니다. 이는 차륜형사 조포의 장점인 낮은 단가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는데요. 가격을 아끼기 위해 99식 자주포에 탑재되는 포신을 그대로 채택하여 개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K105A1 한 대 가격인 6억 원의 10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 당시 경제적 이유로 19식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겠다는 말이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99식 자주포의 한 대 가격이 100억 원 정도인 것과 1999년부터 현재까지 배치된 99식 자주포의 총수량은 123대로 1년에 10대도 배치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완전 거짓말까지는 아닌데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외형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19식 차륜형 자주포를 보고 있으며 영화의 매드맥스를 연상케 합니다. 매드맥스의 차처럼 차에 그냥 포만석 교수는 식입니다. 전면 방어 능력이라던가 포신 방어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격력에 올인하면 전방 오픈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19식 자주포의 문제점이 들려오자 더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한 뉴스 매체는 방어력이 굳이 낮게 지붕 없는 자주포의 큰 메리트는 밀폐식과 설계 사상이 다르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오픈형 자주포가 지긋함과 임금의 폭발에서도 탑승자가 부상당할 우려가 있지만 전구가 낮아 가볍고 휴대성이 용이하고 차량 바퀴를 이용하기 때문에 트럭 등의 일반 차량처럼 일반 도로를 달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를 달릴 수 있어 빠른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설계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주포라고 하더라도 한쪽은 완전 밀폐의 포탑을 장착하고 다른 쪽은 개방형 포를 개발했다며 물론 비용 면에서도 후자 쪽이 저렴하고 조달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개방형 포를 도입한다는 이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주포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기분을 내기 위해 오픈형으로 개발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이런 황당무계한 해명에 일본 네티즌들도 어이없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본의 것은 가격에 비해 정말로 열등하다. 무기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특공 옥션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내 수익의 모범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자주포는 해외에서 기존의 자주포 쌓아오는 것뿐이잖아. 공포탄이 구별도 하지 못하는 놈들이
육상자위 되니까 무기도 종류만 늘려서 일본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서 들어오지 말아주세요라고 하기 위한 장식물이라 실전 능력 따위 기대해서는 안 되라는 반응을 보이며 자국의 무기 개발 행태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운용 면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9식 차륜형 자주포의 재원에서 운용 인원을 5명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소 운용 인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105의 1의 최대 운용 인원은 5명으로 최소 운용 인원인 3명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자동장전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19시 차륜형 자주포가 포탄 한 발을 쏘기 위해서는 운전수들이 운전석에서 무언가 하고 있고 호용수들이 주섬주섬 발판을 내리고 방열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 탄약수들은 구경을 시작하는데요. 그 시간이 대략 잡아도 1분이 훨씬 넘습니다. 또한 차가 이렇게 굼에도 불구하고 탄약을 적재할 공간이 없어 탄약 운반 차량이 같이 라다녀야 한다고 저다는데요. 국회에 대고 내일은 더 작은 크기임에도 별도의 탄약 운반 차량 없이 60발의 100mm 포탄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 정치인들이 개발 과정에서 길이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접한 자주포를 개발해놓고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일본 댓글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은 먼저 군수부문에서 부정이 엄청나게 많고 제도화되어 있으며 가격에 비해 스펙이 매우 떨어집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것들이 과장을 좀 했지만 어쩔 수 없네요.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